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불교 문화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익산 미륵사지와 연동리 석조 열애자상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수제맥주 시장에 군산 메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와 함께 상용화에 나서는 등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입 메가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석가탄신일인 오늘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온은 도내 전역에 걸쳐 11도에서 13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25도에서 2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북 지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정읍 4명을 비롯해 익산과 군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29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은 누적 확진자 411명에 자가격리자 114명입니다. 또 군산은 누적 확진자 260명에 자가격리자는 120명입니다. 한편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8일 기준 0.83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평균 62.1%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자는 30만 1,911명입니다. 이 중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8만 7천여 명입니다. 익산은 접종 대상자 4만 4천여 명 가운데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접종률 56.9%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은 접종 대상자 3만 6천여 명 가운데 2만 4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접종률 66.7%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사의 건강권을 존중한다면 특정 요일에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초등 1, 2학년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전북에서는 금요일 수업을 마친 뒤 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말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문의, 휴무 등으로 안전한 진료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4명입니다. 지역 발생 637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3,47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1,912명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익산은 미륵사지 석탑과 연동리 석조 열애 좌상 등을 보유한 곳이죠. 불교 문화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이 두 곳을 이영택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미륵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선정된 미륵사지는 올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될 만큼 문화유산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백제 역사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익산은 600년대 초기라는 명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많은 문화유산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사찰에 다양한 예술과 예술품이 전합니다. 국보 석점, 보물 9점이 이를 잘 증명해 보입니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는 마안의 옛 도읍지로 추정되는 금마면 용화산 남쪽에 자리 잡은 한국 최대 사찰입니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설화로도 유명한 이곳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7세기경 조선시대에 들어와 폐사되었고 지금은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 서석탑과 동석탑, 보물 제236호인 당간지주 등 일부 성물만 남아있습니다. 미륵사지는 1탑 1금당이던 백제의 일반적 가람 배치와는 달리 중금당의 목탑을 중심으로
동금당과 서금당 앞에 각각 석탑을 세운 3탑 3금당으로 독특하게 배치된 우리나라 유일한 사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아울러 창건연대가 정확히 밝혀져 백제사와 불교예술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은 인도에서 발생한 탑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래되면서 탑의 재료가 벽돌이나 나무에서 돌로 바뀐 세계 최초의 탑입니다. 또한 가장 높은 탑으로서 뛰어난 독창성,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산 삼기면 연동리에 위치한 석불사. 절의 규모는 비록 작지만 이 절의 대웅전 안에는 현존하는 백제불상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보물 제45호 석조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 석조열의 좌상은 불상을 놓는 대자의 모습과 광배에 새겨진 무늬를 볼 때 장중하면서도 세련된 특징을 보여주는 600년경의 희귀한 백제시대 불상으로 도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석조열의 좌상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사라지고 없던 부처의 머리, 불두만 새로 만들었을 뿐 불신, 광배, 대자는 고스란히 잘 남아있어 백제미술의 백미로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익산은 불교예술이 번창했던 백제의 유적이 많은 곳입니다. 백제 유적을 통한 불교예술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과 국가 예산 확보에 있어 전라북도의 대응력 부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에서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24조 2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 중 전북 몫은 상용차 산업혁신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2개 사업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대비 4.1%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라북도의 정치력 부재와 사업 발굴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 개발청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건설 지역인 군산시가 아닌 부안, 김제 지역 매립용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군산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시의원 한 명씩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입니다. 군산 시의원들은 릴레이 시위를 통해 2단계 사업 900메가와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속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고군산 2층 버스의 운행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부터 고군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층 버스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3년이 지난 현재 수익금은 7,300만 원에 그쳤지만 운영비는 5억 8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층 버스가 외면받는 이유는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촌 지역 인력 부족이 가중화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30개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해 공공기관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460명이 도내에 배정됐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귀국 보증서를 면제하는 결혼 이민자 친척 추천 방식을 통해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맥주 원료인 메가를 생산하면서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와 함께 상용화에 나선 가운데 수입 메가와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 군산 메가 수제맥주 체험 부스에 관람객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국내 맥주 양조장 7곳이 군산에서 생산된 메가를 활용한 수제맥주를 공개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군산 메가 상용화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어 앞으로 군산 메가를 활용한 수제 맥주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군산이 전국 200여 개 블루어리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군산 메가가 수제 맥주 시장에 진입하는
어떤 첫 어떤 관문, 첫 어떤 그 선보이는 자리, 이렇게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가는 물에 담가 싹을 틔운 후 말린 보리로 맥주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국내 수제 맥주 업계는 대부분 수입산 메가를 사용했는데 수제 맥주 업체 대부분이 자체 시설 대신 대기업의 생산 시설을 빌려다 쓰다 보니 메가 선택이 어려웠고 국산 보리 품종 자체도 발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최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국내 최초 상업용 메가 제조 시설을 구축해 연평균 300톤 규모의 메가를 가공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수제 맥주 업계에도 국산 메가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그 국내 메가를 이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제 맥주가 이제 나오는 거에 지금 일단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사실 지금 수입 맥주에 비해서도 맛 자체도 아주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아직은 이제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메가로 이제 맥주를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 지역은 15개 농가가 참여해 30톤 이상의 광맥과 흑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국내산 메가의 가격. 수입 메가는 1kg당 1,400원에서 1,500원인데 비해 국산 메가는 2,000원에서 2,200원으로 1.5배 정도 더 높게 측정됩니다. 맥주는 원재료인 메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군산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연계해 맥주보리로 가능성이 있는 품종을 추가 선발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메가 껍질이 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재배할 때부터 발화율이 높고 단백질이 낮은 품종을 찾아 품질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오는 6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군산 수제맥주 특화 사업장에서도 국내산 메가와 쌀을 원료로 한 군산만의 수제맥주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전국 최대 맥주보리 생산지로 떠오른 군산. 생산부터 가공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6차 산업화를 통해 수제맥주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고구마와 천마 등 8개 작목이 전라북도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전라북도와 함께 앞으로 5년간 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화 작목은 고구마와 천마, 씨 없는 수박, 블루베리, 치유곤충 등 8개입니다. 저온기 때 재배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해 오는 2025년에는 전국 점유율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7%가 올랐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2.3%보다 높고 지역별로는 제주와 대전, 전남과 함께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도내 고용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94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가 상승한 6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실업자는 2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 명이 줄면서 실업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했습니다. 익산시는 AI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내리고 상시 방역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점 소독 초소 등이 모두 철거됐고 왕궁과 철새 도래질에 대한 출입 통제도 해제됐습니다. 지난 겨울 익산 지역에서는 종오리 농장 한 곳에서만 AI가 발생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취업준비금이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절반가량인 4천여 명에게 학생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괄 지급이 아닌 학교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기념하는 조형물 제작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감염병 극복을 상징하는 조형물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 수준입니다. 이를 놓고 전주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한 데다 소상공인 보호대책 강화 등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주시의 근시안적 행정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대책 상황실이 가동됩니다. 전라북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에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위급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복구 대응을 위한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대책 상황실은 위험경보 단계별 상황에 맞게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합니다. 또 산사태 현장 예방 인력 32명을 진안 등 8개 시군에 배치해 취약지역 1970곳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오늘부터 군산사랑 상품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통합 데이터 구축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카드형과 모바일은 충전과 결제,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종이형 상품권의 구매와 환전도 중단되며 체크카드 이용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축사 보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축사 보수 작업 도중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모두 추락사입니다. 이처럼 추락사가 빈번한 것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인 군산항 발전시민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비응하게 마련됐습니다. 군산항 발전시민협의회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게 됩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비응항 활성화 방안 마련 등입니다. 원광보건대 산학협력 사업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원광보건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링크 사업 4차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3년 연속입니다. 원광보건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산학협력, 친화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상생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 산학공동협동조합 설립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17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17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